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고야 FC 도쿄 축구와 관련하여서 나고야 팀은 가시마 팀을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도쿄 팀은 삿포로를 8강에서 탈락을 시킨 곳으로 나고야 팀은 지난번에 라운드에서 3프레체의 패배를 당했으며 그렇지만 그 경기 패배 전까지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을 하는 등 페이스에 있어서는 최고조였습니다. 제1리그 팀 중에서 유일하게 아챔 8강에 올랐을 뿐 이것뿐만이 아니라 1왕대 8강에 올라있고 리그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비에르 척크가 나고야 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던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해결을 하였고 모리시타와 마테우스 카키타니 등이 그를 잘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나카타니 나르세가 버티고 있는 최종적인 수비는 리그에서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도쿄팀은 나고야 팀과 달리 남은 대회 일정이 리그와 리그컵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나마 리그에서는 다음 시즌 아챔을 나갈 수 있는 순위 추격이 어렵게 리그컵 우승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고야 팀이 리그컵 준결승 2경기 이후에 다음 주 중 아챔 원정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정도 매우 널널하단 점입니다. 또한 리그에서 2경기 연속으로 징계로 빠졌던 팀의 주포 레안드로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 FC 도쿄에 있어서 올리베이라와 타가와 등과 함께 공격을 이끌 것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도쿄팀이 지지 않을 것으로 지난번의 라운드에서 가와사키에 석패를 하긴 하였지만 경기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앞서는 모습이 나왔으며 레안드로의 복귀로 나고야와 힘겨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나고야를 상대로 한 차례도 패배를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오키와 아베 등 도쿄 3선의 미드필더들이 나고야의 강점인 중원의 공세를 잘 막아내기에 원정이긴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기대를 할 만합니다. 단 나고야의 홈이기도 하고 주말 원정을 가야 하는 나고야 팀도 거칠게 몰아붙일 것이기에 승리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잘 나가던 나고야는 히로시마의 덜미를 잡히게 되면서 무패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무득점에 그친 공격 문제도 아쉬운 점입니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리그컵이긴 하지만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승부라고 보여지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라와 가와사키의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처진 도쿄의 분위기에 있어서도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에 새롭게 합류를 한 다도모 유토의 대표 차출 공백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나고야 FC 도쿄 축구에 있어서 다만 연패로 분위기가 처지는 가운데 있어서 집중력을 제대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2주 전 맞대결에서 무승부에 그쳤던 두 팀으로 나고야 팀이 앞서서 무패 흐름이 끊겼다는 점은 도쿄팀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 반전의 밸런스는 여전히 나고야 팀이 좀 더 나은 것이 사실이며 꼭 이 점도 승리를 노려볼 만한 이유입니다. 나고야 팀이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도쿄를 압도를 하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며 도쿄팀도 여전하게 짜임새가 있는 팀이라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나고야 팀은 리그에서 4위로 승승무승패 그간 상당히 뚜렷한 선전세를 보여준 곳인데 최근에 다소 그 파급력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강호 마리노스 전 승리까지 컵 대회 또한 총 10경기 9승 1무의 매우 강한 선전세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후에 도쿄 원정길에서 무승부 약체 5위타에 1대0 신승 직전의 히로시마전에서 간만에 패배를 허용을 하고 만 곳입니다. 그런데도 선전을 기대를 할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올 시즌 홈 승률이 63% 원정에서보다 크게 증가를 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수축 수비 차원의 이탈과 더불어서 도쿄전 상대 지난 6경기 1승 2무 3패의 열세의 전적을 기록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고야 FC 도쿄에 있어서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나 기대감이 잔재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쿄팀인데 이곳은 리그에서 9위로 패승무패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라그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로 시즌 초반에 있어서 확연히 떨어진 페이스입니다. 계속해서 실점 추이가 멋지 않은 가운데 공격면에서는 상당한 기복이 잔재를 하는 형세로 특히나 컵대회 활약을 기대를 할 만한 몇 주력의 자원들의 이탈 소식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 요소는 존재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올 시즌 딱히 원정길에서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이번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고야 팀을 상대로 지난 6번의 맞대결에서 단 1패 3승으로 오히려 우세를 잡는 모습, 강한 대응 구도를 보일만 합니다. 나고야 결장자는 하타나가 도쿄는 하야시 나카무라 우치다 콘노 선수입니다. 준주전급 공수 자원들이 다수 이탈을 해버린 상황으로 최근에 복귀가 점쳐지던 몇 자원들의 복귀가 무산이 되었다는 현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나고야 FC 도쿄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는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알맞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라와 대 오사카 축구와 관련하여서 우라와 팀은 가와사키를 탈락시키고 난 다음에 준결승에 나섭니다. 세레소 팀은 오사카 더비 승리로 우라와를 만나는 것으로 우라와 팀은 지난번에 주말 고베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전반팀 조직력이 정비가 되기 전에 이미 멀티골을 실점을 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으며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에사카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해결을 하여서 모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세키네 유루키는 측면의 지원을 잘합니다. 언제든지 후반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수비를 두들길 수 있는 중커의 한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레소 팀은 간발을 탈락을 시키면서 준결승에 올라와 우승컵을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번에 시즌 가와사카의 대항마로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은 시즌 내내 고전 중인 곳입니다. 부상자가 많았던 점도 있긴 한데 수비진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지난번에 리그 경기에서는 오이타를 상대로 하여서 패배를 하기도 했는데 기요타케의 공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가트는 전방에서 상대방의 수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중으로 베테랑 이누이도 기대해야 합니다. 우라와 오사카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우라와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지난달 리그 홈경기에서 완승을 따내고 힘의 차이를 보여줬는데 기요타케 없이 후지카와 하다카와 등이 나서게 되는 원정팀의 중원을 사바토가 장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세레소는 김진영 키퍼가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 우라와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고베전에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전반에만 3골을 얻어맞으면서 무너진 우라와 팀에게는 수비 문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대표 차출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빠지는 측면의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인데요. 가시마에 이어서 오이타에도 덜미를 잡힌 세레소 오사카의 상황도 좋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 라인의 기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력을 제대로 살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대패를 했던 우라와 팀이지만 세레소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에서 승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결정력의 힘이 이번의 경기에서 보다 나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은 높고 세레소의 버티기를 바라보기는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순의 맞대결에서 우라와 팀이 2골차 완승을 거뒀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라와 오사카 축구에 있어서 공수 전반에서 세레소 팀의 집중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로 핸디캡에서도 세레소 쪽이 승부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라와 팀은 최근의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와 리그컵에서 3대3으로 비긴 이후에 요코하마 FC 세레소 오사카를 각각 2대0으로 이긴 이후에 도쿄도 2대1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비셀고베 원정에서 1대5로 진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곳입니다. 우라와 팀은 5위인데 31경기에서 36골을 넣었고 32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세레소 팀은 리그에서는 12위 32경기에서 40골을 넣고 42골을 내줬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점이 많아진 곳으로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 포항 스틸러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0대1로 졌고 이어서 우라와에 0대2로 진 이후에 히로시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마 오이타에 각각 1대2 0대1로 지게 되면 흐름이 안 좋은 세레소 팀입니다. 6번의 맞대결로 결과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4승 2패로 세레소 팀이 우세한 곳으로 이번 시즌의 2차례 대결에 있어서 각각 홈에서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의 경기에는 우라와 홈인데다가 또 흐름이 더 낮고 마지막으로 이 두 팀에 대해서 리그에서는 몇 위 그리고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오사카에 있어서 우라와 팀은 리그에서 5위로 무승승승패 직전에 일정 비셀 원정길에서 5대1의 대패로 인해서 큰 위기감 드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까지의 흐름은 워낙 좋은 곳이었습니다. 리그 3연승 흐름과 더불어서 컵대회 포함 10경기 7승 3무의 좋은 흐름을 반복을 하였으며 컵대회에서 또한 성과에 있어서는 뚜렷하였습니다. 특히나 직전 컵대회 일정 리그 선두 가와사키를 상대로 하여서 1차 2차 전 도합 4대4 무승부를 거두며 선전을 한 곳이기도 하며 여전히 뚜렷한 주포
정거 에사카의 최근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레소를 상대로 또한 최근에는 홈 2연승을 달리는 강한 홈 기세를 피력을 할 만한 타이밍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레소 팀은 최근에 계속하여서 매우 부진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컵 대회 포함 최근에 이어진 6경기 성적은 1승 5패인 곳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을 하였고 4번의 무득점 경기를 거치게 되면서 상당히 저조한 공수 균형을 노출을 하는 페이스입니다. 특히나 리그에서의 원정 패배율은 50%로 홈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는 양상입니다. 우라와 오사카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